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랑 비유를 해보면요, 멈춰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려면 꽤 힘이 듭니다. 막 스피드가 나서 계속 달리고 있는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거는 손쉽습니다. 저희가 한번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면 다시 출발을 하고 저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꽤 어려움을 겪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먼저 보면 리소스의 탈출입니다. 자원이 보통 몰리는 곳은 다 성장이 제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나면 저희 돈은 물론이고 사람마저도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한다는 상황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리소스가 없어지니 회복을 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고용과 투자 또 세금을 통해서 국가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냥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있는데 잘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은 성장이 덜 되고 있으니 이제는 성장을 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계단식 규제라고 하는데요,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늘어나면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성장을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성장을 해서 커지면은 받는 규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신 것인가, 사이즈로 계속 있으면서 나는 여기서 영업이익만 많이 내도록뿐만 할 것인가, 지금의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면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과거에는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이즈별 지원책이 다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성장이 다 되고, 가능하면 성장의 온기를 제대로 분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옳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저희의 성장이 거의 멈춰나가는 상황이 되는데도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을 누르고, 대한민국 최근에 보면 대기업이 더 늘어나는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들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그게 귀결이 되고 있는 안 좋은 사이클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이 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이 상태로는 저희의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성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거고,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이즈별 지원책이 달라지고 규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하지 않느냐로 좀 나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별이 가기 시작하면 내가 성장을 하는 충분한 내적 이유가 확 생기는 거죠. 사회가 그걸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기업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리스크만 커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들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커서 나쁘고 작아서 좋고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다.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보다는 국민 경제를 얼마나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오는 거고,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여한 만큼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이 EU처럼 생겐 조약, 그냥 단일 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는 3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뭐 하나 조그만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 의료 비용 절약, 에너지 비용 절약, 벤처 시장도 통합,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인데, 여행서부터 제3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경제 공동체 한 시장이라고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낼 상품과 얘기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한테는 꽤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옵션에 속한다라고, 저희는 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면은 성장의 방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타이완하고는 반대 정책을 해왔죠.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일관되었고, 타이완은 반대로 중소기업은 많지만은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대기업 육성 형태를 해왔습니다. 국부펀드 형태를 만들어서 TSMC를 만들고, 결국 GDP 퍼캐피타가 이제 대만 사람이 저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을 충분히 한다는 우리의 정책 목표는 달성이 됐는가, 대기업을 규제해서 제대로 규제는 다 됐는가, 무엇인가 저희가 좀 바꿔야 될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 규제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맞냐면 대기업의 고착화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더 못 들어오게 만들면 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고, 경쟁이 없으면 고착화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장하는 바는 훨씬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을 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도 되고 실제로 보면 대기업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중견 기업을 끌어와서 대기업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을 뭐 5년 내에 진짜 대기업 수준으로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만들고 경영자가 그것을 목표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얘기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한민국 성장을 제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석기 시대에서 털기 시대로 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AI 인프라스트럭처는 상당히 큰 규모로 계속해서 저희가 짓는 걸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만 쓸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합니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이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AI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조성을 하실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신인류처럼 신 AI 제너레이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냥 벤처와 AI 벤처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업화를 하려면 벤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이디어를 검증해내라는 겁니다. 이게 지원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정말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빠르고 비용이 적은 형태로 검증센터죠. POC라고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 기관 같은 형태들이 마련이 돼서 돌아가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게 과거에 저희의 신화를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수출 정책 드라이브를 했죠. 수출을 한 기업 지원을 더해줘. 따라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끔 계속해서 정부가 그 지원을 강력하게 해왔던 거죠. 그 덕분에 많은 기업들은 내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내 성장에도 좋고 내 기업에도 좋고 성장이 서로 간에 온라인이 된 거죠. 성장을 하면은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늘어나면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저희는 계단식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의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은 수출이나 제조업을 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었지만 K 썸띵으로 나오는 문화 상품들도 존재를 하고요. AI와 얘기를 잘 연구해서 여기다 소프트 능력까지 같이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과 얘기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훨씬 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 많은 주체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리스크라고 생각해도 좀 더 테이크하고 정책하시는 분들은 진짜 리스크로 만들지 않도록 꼼짝은 좀 해주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앞날은 아직도 밝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